2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지킬 5가지 피부관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구조로 피부 원리를 알려드리는 이진쌤입니다. 저는 피지가 정말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20대 때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파우더, 트윈 케이크, 그 다음에 색조까지 그렇게 도톰하게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점심때가 되면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다시 두들겼던 그런 극지성 피부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절대 하지 않을 거가 뭐냐면요, 코에 피지를 짜지 않는 겁니다. 코에 피지 짜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코에 피지를 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코에 상처가 나서 홈이 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면봉으로 짜면서 모공 끝에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표피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습니다.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심취해서 이제 하는데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대, 이제 막 여드름이 나거나 10대, 여드름이 나는데 막 짜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20년 후인 제가 말씀드리자면, 매끈한 달걀 피부가 되고 싶다면요, 짜지 마세요. 그거 안 짜면 어떡하냐면요, 각질 제거제 하세요. 각질 제거제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짜지 말아야 하냐면, 짜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내보낸 피지가 적었나? 하면서 피지가 사실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피지샘에서 피지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각질 제거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나 나는 정말 숨 막혀서 꼭 짜야겠다 하면 정말 살짝만 겉에만 제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피지 짠 다음에 수분 공급하는 거는 못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킨, 세럼, 로션, 크림 또는 뭐 수분 시트팩 이런 거 많이 쓰실 텐데요. 저는 20대로 돌아간다면 그 라인들 중에 세럼을 정말 많이 발라줄 거예요. 어떻게 발라주냐면 토너 바르고 그 다음 수분 세럼, 한마디로 세럼을 바를 때 이렇게 또로록 흐르는 것도 있고, 또로록, 말이 비슷한가요? 이렇게 흐르는 속도가 천천히 흐르는 것도 있고 좀 빠르게 흐르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빠르게 흐르는 그 세럼을 저는 많이 레이어링 해줄 겁니다. 세럼을 한번 바르고 흡수한 다음에 또 바르고 흡수된 다음에 또 발라서 피부 속에 수분을 많이 채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브라이트닝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피부 안에서 수분이 채워지면 그 빛이 쫙 올라옵니다. 저는 예전에는 비싼 화장품을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3살인가 크림 하나에 48만원짜리 썼거든요. 정말 너무 제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를 고치고 싶어서 피부 미용과에 진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에 너무 진심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썼는데요. 좋긴 좋아요. 언제 좋으냐면 상처가 났을 때 그 치유력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비싼 화장품을 소량 바르는 것보다 저렴하지만 우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다량 쓰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중에 세럼을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처음에 했던 피지 안 짰고 피지가 혹 짰더라도 각질 제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각질 제거제로 인해서 피부의 보호막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약간 덜할 때 그때 수분 세럼을 많이 발라주면서 내 피부가 이제부터는 또 피부 관리 해줄 거구나 하면서 피부 방어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질 제거제를 각질을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알아서 공급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면 피지샘에서 피지가 덜 올라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피부가 알아차리지 않게 내가 피부를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 피지가 피지샘에서 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질이
알아서 잘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저는 비싼 화장품은 안 쓰고 내 피부에 맞는 걸 많이 쓸 거예요. 네 번째는 시트팩은 좀 자주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건성, 중성 모든 피부가 가끔가다 시트팩 하는 거 괜찮거든요. 지성 피부도 가끔가다 해주는 거 괜찮지만 그 효과보다 세럼을 다량 여러 겹 바르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트팩을 좀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피부와 다르게 지성 피부는 모공이 좀 확장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모공이 다 숨을 쉬려고 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폼클렌징. 지성 피부는 세안을 좀 세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피지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정이 덜 되잖아요. 그럼 모공이 남들보다 더 빨리 막히거든요. 그런데 알칼리폼으로 강하게 하면은 결국은 수분도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피지샘에서 피지가 더 많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딥클렌징을 할 수 있는 효소 세안제를 권해드립니다. 효소 세제는 각질과 각질 사이에 지질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노화된 죽은 각질들을 알아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그마저도 이렇게 갖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소 세제가 자연스럽게 그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상 세포는 내비두고 그 다음에 노화된 세포는 떨어뜨리는 그런 딥클렌징이 됩니다. 그래서 세안제 알칼리성 어쩌다 쓰고 싶으시면 정말 나는 각질 제거제도 안 했고 딥클렌징이 필요하다. 약알칼리 폼클렌징 가끔가다 써도 됩니다. 하지만 약산성 폼으로 쓰시길 추천드리고 각질 제거제 쓰시고 그 다음 효소 세안제로 자주자주 쓰신다면 맑은 피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성 피부가 제품을 안 쓰는 게 화장품을 안 쓰는 방식으로 하면 피지가 더 많이 올라오고 칙칙하지만 저처럼 20대로 돌아간다면 각질 제거, 수분 공급 많이 근데 그거를 세럼으로 많이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크림도 수분 크림 잔뜩 바르고 수분팩으로 할 거예요. 팩 대신에 크림을 잔뜩 바르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주면 수분 공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 결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30대가 되면 어차피 피지가 줄게 돼요. 그럼 그때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들로 싹 탈바꿈이 된 상태에서 피지는 덜 나오니까 드디어 모공은 점점 줄고 맑고 깐 달걀 피부처럼 자신의 피부를 예쁘게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버리면 이미 상처가 나버렸다면 회복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짜지 마시고요. 네, 수분 세럼 많이 바르시고 효소 세안제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피부 구조로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지성 피부가 예쁜 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많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